예, 오른쪽 말고 왼쪽에 있는 나침판을 좀 많이 보신다 생각하시고 혹시 바쁜 일상 보내다가 오신 분들 좀 내려놓으시고 열심히 바쁘게 지냈던 분들 다 좀 내려놓으시고 심호흡하시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잘 살고 있는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멈추시고 왼쪽도 안 보시고 오른쪽도 안 보시고 마음 상태도 안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성이라고 그러죠. 방향성. 내가 설정한 미션 그리고 비전 그리고 원래 만들어 놓은 골 세팅 이게 부합되게 잘 움직이고 있는지 힘들다면 왜 힘드신지 또는 환경이 좀 바뀌었다면 어떻게 내가 좀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런 마음으로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일 거예요.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간은부터 시작. 그쵸. 심리학에서 말하는 우월성 추구죠. 미성숙하게 태어났지만 성숙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죠. 그죠? 모르는 게 있으면 알고 싶으시죠. 그래서 어때요? 판도라의 상자도 열어보시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꼭 한번 뒤돌아보시고 인간은 호기심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알고 싶어요. 그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죠? 왜 이건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되는 걸까? 이렇게 뭔가 알고 싶어 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내가 훨씬 더 좀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기분 좋게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맞으시죠? 혹시 교육 들으면 좀 더 나은 내가 될 것 같아서. 혹시 좀 하나 좀 건질겠나 싶어서 한번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 능력이 레벨 3라고 그러면은 미래에 나는 레벨 9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걸 가지고 계시죠? 열등감. 아닌가요? 아, 좀 더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 좀 더 뭐 세일즈를 잘했으면 좋겠어. 좀 더 강의를 잘했으면 좋겠어. 좀 더 아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 이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월해지기 위한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부족한데 이런 걸 좀 채울 수 있는 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지향점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처럼 오셔가지고 이제 채워 가시는 거죠. 채워서 성장하시면은 우월해지는 거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올라오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고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똑똑하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아는 게 없다 그러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때부터는 컴플렉스가 생기죠. 이 컴플렉스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등 컴플렉스. 나 원래 말 못하잖아. 원래 혼자서 영어 못하잖아. 나 원래 이런 거 못하잖아.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컴플렉스. 주변에 있으시죠? 하면 잘하는데 꼭 한번 징징거리고 일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매번 애기처럼 토닥거려줘야 되고. 반대 두 번째 컴플렉스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월 컴플렉스. 여러분 용어는 어때요? 허세 쩌는 분들 있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뭐 한 달에 한 2,000도 벌었고 잘 나갔고 뭐 어쩌고 허세를 부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실제 우월하지 않는데 좀 지나치게 뭐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거나 지나치게 그죠? 허세를 부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 역시 어때요? 그렇게 멋진 내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어때요? 이렇게 우월한 척을 하면서 어때요? 극복을 하는 분들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어때요? 안 됐다. 아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뭐 허세를 부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갑을 자주 여시면 돼요. 허세 부리고. 근데 허세 부려놓고 지갑을 안 열면 어때요? 정말 재수없죠. 돈 많은 척하고, 그죠?
지갑 안 열면,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저만 그런가?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레벨 5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주어지면은 레벨 3인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떨까요? 어렵죠? 힘들어요. 그럼 레벨 9인 사람은 어떨까요? 이 일이? 쉽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이 말이 왜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어때요? 무지 힘들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이 일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선배들이 흔히 범하는 야, 그게 왜 힘들어? 그게 왜 짜증나? 야, 왼손으로 하겠다. 뭐, 그렇게 쪼물딱쪼물딱 거리고 있어. 후다닥 일 처리하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직무 역량의 차이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요.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너무 쉽고요. 누군가는 뚝딱뚝딱 해서 한 달에 한 월 1,000만 원 버는데 쉽게. 누군가는 어때요? 월 300 버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뭐의 차이 때문에? 역량, 컨피던시,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의 감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힘들겠구나. 짜증 나겠네. 속상하겠네. 열 받겠네. 이게 매니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팀장 리더십에서 말하는. 또는 어때요? 여러분 뭐 굳이 관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서적 소통이라 그래요. 정서적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 흔히 말하는 이제 백트래킹, 따라하길 잘 하시죠. 어떤 단어? 감정 단어를 잘 따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뭐 이 정도 합시다. 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부터 한 1.2배속으로 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할 얘기가 많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팀장의 탁월한 팀장의 사고 확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B 처리해드릴게요. 오 땡땡 우리 강사님이시죠? 왜 태어나셨어요?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초면에 왜 태어나셨어요? 제 의도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아니시다. 눈 떠보니까 나와 있었어요. 그래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일단 본인 의지는 아니네요. 그죠? 부모님의 사랑이신가요? 그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모르겠죠. 어쨌든, 그쵸. 그래서 인간은 태어난 이유가 없죠? 동의하시겠습니까? 눈 떠보니까 세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던져진 존재이다. 피투성이라고 합니다. 툭 던져진 존재이다. 눈 떠보니까 세상이더라. 눈 떠보니까 아빠가 이건희더라. 누구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그죠? 눈 떠보니까 누구누구가 부모님인데 밥 먹고 대충 자라보니까 키가 187에 얼굴이 차은우더라. 그죠? 누구는 눈 떠보니까 밥 먹고 열심히 자랐는데 이 모양이고 이 얼굴이더라.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이치는 부조리하다. 불공평하다. 부조리하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아직도 혹시 이 세상의 이치가 불공평함을 가지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조리한 게. 불공평한 것이.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이치가 부조리하니까 우리가 만든 이치는 공평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만든 헌법이나 규정이나 판례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친구들끼리 만든 규칙은, 기준은, 원칙은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가끔 부조리한 것을 보면 열받을까요? 세상의 이치가 부조리해서 우리가 만든 것만이라도 조금 공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쭉쭉 올라오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하나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럼 태어난 이유가 없죠. 눈 떠보니까 세상이니까. 그죠? 혹시 강사하려고 태어나신 건 아니시죠? 지금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글쎄요. 예, 그건 또 너무 좀 심한 비약인 같은데,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본다면은 뭐가 없다?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 태어난 이유. 얘는 왜 태어났을까요? 얘는 앉아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앉으려고 태어났어요. 의자. 그죠? 누군가 앉아서, 편하네요. 예. 앉아서 강의를 하거나, 앉아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듣거나. 이게 의자가 만들어진 이유, 다른 말로 본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본질. 그럼 이 의자를 누군가가 들고 집어 던지면 뭐가 될까요? 무기가 되는 거죠. 무기로 실제 존재한다 해서 실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실존. 태어난 본질은 누가 앉아서 편하게 쉬려고 만들어진 건데 누가 집어 던지는 순간 무기로 실존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사물이나 짐승은 본질이 있어요. 그죠? 본질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을 적에 개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개가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양이로 죽을 수는 없어요. 개가 태어나자마자 아무리 열심히 야옹, 야옹, 야옹 하고 연습을 해도 죽을 때 어때요? 개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짐승이에요. 사물이에요. 본질이 있으니까. 신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신들의 왕 하기 싫어. 제우스 안 할래. 나 포세이돈 할래. 나 제우스의 조광지처 안 할래. 헬 안 할래. 나도 예쁜 비너스 할래. 안 된다는 겁니다. 신들도 역시 본질이 있어요. 사물과 짐승들 또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본질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시작. 오케이. 그래서 인간은 실존.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바로 당신이다. 본질이 없으니까.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바로 당신이다. 왜? 본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다 갈 수도 있고요. 그죠? 태어나서 성숙함을 추구하다가 신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처럼. 어떻게 실존할 것인가? 이게 삶의 어떤 뭐랄까요? 숙제, 과제를 푸는 첫 질문일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어떤 부모로 존재하고 싶으세요? 실존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엄마로? 어떤 아빠로? 미혼이신 분들, 어떤 딸로, 아들로 존재하고 싶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같은 딸이 되고 싶어요. 엄마한테. 친구 같은 딸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께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자주 연락을 드리고, 또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여쭤보고 같이, 그런 활동들 하면 되겠다. 시간 함께 보내고,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데, 옆에 계신 우리, 박땡땡 강사님, 어떻게 하면 친구 같은 딸로 인정받을까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오케이. 일단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친구 같은 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 친구 같은 딸이 되기 위해서. 일단 반말. 네? 일단 반말을 해야 되고, 좋아요. 옆에 계신 분. 이 친구 얘기 듣고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그럴 수 있어. 친구 반말하면 또 친감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저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엄마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엄마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요. 예. 저쪽 뒷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안경 쓰시고 계신 분, 친구 같은 엄마가 되려면, 친구 같은 딸이 되려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께. 오케이. 애교를 많이 부리고, 대화를 같이 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반말하고, 이름 불러주고, 같이 놀고, 좋아요, 좋아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은, 친구 같은 딸이 되고 싶은 게 우선이겠죠. 실존.
친구 같은 나는 딸이 되고 싶다라고 내 인생의 과제를 찾았어요. 그렇게 존재하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액티비티 또는 비헤이벌. 나 어떤 행동을 많이 하면은 우리 엄마가 나를 친구같이 얘기해 줄까? 예. 막 자주 연락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같이 여행 다니고 쫑알쫑알 수다 떨고 뭐 여행 다니고 분식집 다니고 반말하고 이름 불러주고 예. 뭐 이렇게 애교 막 부리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걸 쫙 한 30년 40년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타나서 물어보죠. 혹시 따님이세요? 그러니까 맞대. 누구시냐고. 아유, 저 아는 사람이라고. 저 어머니 죄송한데 어머니 따님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고 물었더니만 어머님이 아유, 제가 우리 딸이 정말 친구 같은 딸이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100년 살면서 우리 딸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고. 항상 전화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저거 아빠 같이 뒷담화해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손잡고 여행 다니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등 밀어주고 시시콜콜한 얘기 나누고 우리 딸 덕분에 인생 노년이 외롭지 않았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정말 친구 같은 내 딸이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울지는 마시고, 네, 그죠? 나는 엄마한테 정말 친구 같은 딸이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 입에서 어때요? 우리 딸 정말 친구 같은 딸이었다는 말이 나왔을 때 인생의 가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겠죠?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혹자는 어때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혹자는 어때요? 능력 있는 딸이 되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엄마 굳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돈 버세요. 돈 벌어가지고 어때요? 매달 한 500씩 송금해주면 됩니다. 딴 소리는 못 들었대요. 우리 딸내미 딴 건 몰라도 능력 하나 짱이었다. 그게 정말 듣고 싶은 소리라면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잠깐 회사로 돌아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케이. 고민해보자고요. 조직의 매니저로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팀장으로 실존하고 싶으세요? 배려심 있는, 능력 있는, 말 잘하는, 기획력이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싸가지 없는, 직업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팀장이 되고 싶은지 누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빙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죠. 왜?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묘미죠. 물론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한 얘기죠. 실존주의 철학자의 이죠. 어떻게 살 것인지 누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어제 제가 인문학 연구위원 모임에서 죽음의 수용소를 읽었는데 거기도 어때요? 프랭클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절대 자유가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유사한 맥락으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내가 어떤 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고 팀장이 되고는 어때요?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한다고요. 자,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신임 팀장님들 또는 어때요? 기존의 팀장님들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면은 조금 혼란스럽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원하는 팀장의 상은 뭘까? 나는 과연 어떤 팀장이 되고 싶었던 걸까? 그래, 나는 이런 팀장이 되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팀원들에게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까? 물어보세요. 주변의 선배 팀장한테 또는 팀원들에게. 나는 이런 팀장이 되고 싶은데 야, 김프로, 박책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팀장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팀장이 되고 싶어. 그리고 어때요? 그 중에서 어때요?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어때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지치지 마시고 지속해 가시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위에서 뭐라 할까요? 팀장님, 그런 팀장님이세요.
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브랜딩 또는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실존하고 싶은지를 고민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할지부터 이제 고민을 해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을지를 고민하지 않고 being, 존재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doing,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때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그죠? 화풀이를 하고, 질책을 하고, 때는 어때요? 배려하고, 보듬고, 일관성 없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집에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어도 적당히 해라 하고 지나가고요. 어떤 날 때요. 저기 미쳤나? 오늘 또 몇 시인데 아직까지 게임을 하고 있냐고 버럭거린다는 거죠. 일관성 없이. 왜? 뭐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실존, 존재 방식, being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팀장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 어떻게 실존할 것인지 정의를 안 하셨어요. 왜요? 사는 게 바빠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뭐 실적 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팀장 하래. 팀장 달고 가니까 어때요? 내가 그냥 과원 팀장 따라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실적 쪼고, 저 마른 걸로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 그러고, 어때요? 그죠? 밀당하고. 그리고 가끔 현타고죠. 내가 이러려고 팀장 했나. 이건 내가 원했던 팀장의 모습이 아닌데가 되는 거죠. 제발 부탁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접고 있던 노를 좀 내려놓으시고 나는 과연 어떤 팀장이 되고 싶었던 걸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걸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연한, 친절한, 끈기 있는, 유머러스한, 설득력 있는, 기타 등등 있겠죠. 되고 싶은 팀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꼼꼼한, 공감력이 있는, 상호 존중하는, 기타 등등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톰 소년의 몸, 그죠? 마크 트웨인. 본명이 길어요. 필명이시죠? 이분이 하는 거. 손의 망치를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가끔은 두렵죠. 내가 믿고 있는 게 합당할까? 특히 이 강단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두렵죠. 이게 맞는 말이야. 논문 뒤져보고 검증해보고 내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서 검증하고 혹시 교육생 대상으로 사기치는 건 아닐까? 대충 책 몇 권 읽고 카피 떠가지고 그죠? 그런 두려움에 쌓이죠. 한 5년 차, 7년 차가 되면요. 이제 강의빨이 좀 붙고 말 좀 하고 교육생들 좀 들었다 놨다 하는 시점이 지나면요.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닌가? 거기 끄떡끄떡거리시는데, 진정님.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말들을 찾아보고 누구의 말인지, 이게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찾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꼬리표가 출처라는 게 막 쫓아다니고, 그죠? 인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강사가 두 번째로 환골탈퇴하는 과정이에요. 그 단계가 지나면 또 한 번 또 허들을 만나실 건데, 어찌됐든, 저기 계신 우리 팀장님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이겁니다. 좀 도구가 악스트, 도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는 도구가 도끼, 망치, 사시미, 톱, 그죠? 가위, 칼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망치면요. 모든 문제가 어때요? 못으로 보이죠? 뭐 하고 싶어요? 망치질 하고 싶어집니다. 큰일 날 일이죠.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도 풀었죠, 여러분들. 찰리 뭔겁니까? 예. 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투자의 기자라고 그러죠. 작년에 작고하셨는데 이 트웨인의 말을 이렇게 또 돌려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죠. 예. 그래서 격자틀 사고 모형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주식 관련돼 가지고 기업 분석만 잘하고 회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역사도 알고 심리학도 알고 예, 통계학도 알고 철학도 알고 생물학도 알고 인문학도 알고 이렇게 해서 어때요? 쉽게 말해서 어때요? 융복합적 사고를 좀 하더라. 종합적 사고죠. 똑같은 맥락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어때요 여러분들? 다양한 각도에서 이벤트 사건을 보셔야 되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조직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문 소양 교육만 정답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디벨롭, HRD 부서만 정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HRM 부서에도 어때요? 또 중요한 맥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트, 좀 통합적으로 사건을, 본질을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얕은 지식으로 마케팅을 잘해서 어때요? 포장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만나죠. 누구를? 고수를 만납니다. 그럼 어때요? 가끔은 창피해질 때가 있습니다. 찐들 있으면. 오늘 제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기 박사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렇죠? 언론 프레이에서 뭐 아침마당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그죠? 흔히 말하는 스타 강사. 저는 개인적으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찐 공부를 좀 해서, 찐 실천해서 뭔가를 좀 각성해서 오래 뭔가를 좀 논의하고 싶은, 그게 제 지향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을, 기업을 좀 이런 형태로 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요. 뭐 저희 회사도 이제 컨설팅을 합니다. 불경의 유일한 HR 컨설팅 회사일 거예요. 저희 수토피아가. 조직 진단, 뭐 조직 문화 진단부터 해서 뭐 인사평가 시스템, KPI를 통한 성과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각종 제도들, 임금 전략들 모두 설계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강사 에이전시 회사가 아니고요. 뭐 부산 본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주 매출이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컨설팅 매출이. 강의 매출 같은 경우보다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잖아요. 사실 우리 이야기로. 자, 그러면은 기업을 어떻게 볼래? 이런 문제예요. 맥킨지의 흔히 말하는 이제 7S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주로 보는 분야 이쪽 분야일 거예요. 여기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리더십, 역할론, 뭐 구성원의 핵심 역량 이런 거 작업할 적에 여기 말하는 관계 기술 할 적에 우리 강사들이 디벨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소통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회사가 좀 다르죠. 삼성 스타일, 현대 스타일, LG 스타일 다르듯이. 그리고 구성원들의 경력 관리라든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핵심 인재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HRM적인 요소인 시스템, 스트럭처, 스트래티지, 전략, 그리고 쉐어 밸류, 가치 공유 이런 네 가지 영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 영역이라고, 세 가지 영역이죠. 하드웨어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요 세 가지는 사실은 세팅하기 쉽습니다. 성과지향적 문화, 무슨 문화 세팅 끝내면 되고요. 요 파란색으로 있는 게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강사님들이 손대는 영역이죠.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영역입니다. 쉽게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기업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인적 자원이 우수해도 어때요? 시스템이 따라주지 않고 전략이 없으면요. 별로 삽질하다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아무리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단방향 정렬이 되어 있는데 회사의 시스템이 못 따라주면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농땡이 친 쟤하고 보상을 똑같이 해주면 여러분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그럴 이유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어야 된다. 물론 내 입장에서는 HRD 쪽인 강사니까 M 쪽은 잘 몰라도 되겠지만 있다는 것은 알아야죠. 그래야 어때요? 담당자들한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라고 어때요? 찔러줄 수는 있어야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좀 다면적으로 어떻습니까? 회사를 바라보고 조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통합적 사고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단을 하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요. 회사의 워크 인게이지먼트, 일하는 문화는 잘 형성되어 있는가?
여기 직장인들 계시죠? 열심히 일을 했더니만 어때요?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회의 시간에 막 자기 의사를 발현했더니 어때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을 선물로 줘. 네가 해봐라. 뭐, 그죠? 막 회의 끝나고 회의감이 막 들죠? 이걸 보통 우리가, 워크 인게이지먼트가 떨어져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어때요?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를 조사를 하죠. 그리고 뭐 조직 운영, 마인드셋, 뭐 인식과 공감, 핵심 가치, 조직 몰입, 스트럭처, 컬처럴, 모티베이션, 릴레이션십, 심리적, 안전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내가 여기 있어도 좋은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때요? 딜리버리 하는 거죠. 이렇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정밀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6개 영역으로 봐줍니다. 전략, 시스템, 구조, 문화, 동기, 관계 해서 전략 부분은 뭐 경영, 환경, 미션, 비전, 경영 방침, 사업 목표, 뭐 조직 혁신부터 해서 쭉 한 개, 리더십 스타일, 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갈등 스타일, 갈등 관리 스타일, 고충 스타일 이런 것들로 나눠가지고 진단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어때요? 교육을 치고 빠지는 교육이 아니라 시리즈 교육을 권장합니다. 어떠세요? 교육 받고 나면은 이게 받아보신 경험 있지 않습니까? 좋죠? 그죠? 뭐 교육 중독되신 분들 어때요? 거의 죄송하지만 약 맞는 기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닌겔 맞는 기분이죠? 수요일 하고 어떻습니까? 야, 열심히 살아야 돼. 좋아. 며칠 갑니까? 약 기운이. 아시네요. 3일. 3일 갑니다. 약 기운이. 교육의 효과성이 한 3일 정도 가요. 3일 지나면요. 또 원상복귀가 돼요. 그래서 기업의 HR을 담당하시는 분들, 교단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회의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이거 교육을. 수업 들여가지고 매년 하는데, 계층별로.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교육을 해야 되나? 차라리 복리후생비로 돌리는 게 안 낫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놓은 해법은 뭐냐? 시리즈 교육을 좀 하자. 한 계층을 잡고 어때요?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불러서 어때요? 어느 정도 행동의 변화가 올 때까지. 저희 회사 주로 이제 미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8회기 정도. 4개월 정도 보는 거죠. 한 달에 2번씩. 그리고 변화할 때까지. 자기가 액션 플랜을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TAP라고 그러는데 Transformation Activity Planning, 그래서 행동 변화 양식들 적어요. 그래서 그걸 어때요? 2주 동안 실천하고 와서 확인하고 실천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행동의 변화를 좀 가져올 때까지 교육을 좀 해서 조금 조직의 생산성을 좀 높이자. 죄송한데 잘 나가는 조직들은 보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막 또 골 때우듯이 또 1년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그죠? 바가지 물 떠가지고 웅덩이에 치우듯이 이런 교육들을 점점 이제 지양하고 있어요. 왜? 효과성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조금 체계적인 회사들하고 아마 여러분들 콜라보레이션 해야 될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어때요? 그냥 우리 회사도 교육한다는 맛이 어때요? 옥샵 해가지고 저녁에 술 한잔 먹이고 오전에 교육하고 1박 2일 교육이라든지 뭐 테라피도 좀 넣고 해서 그럴싸하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경기가 안 좋죠. 진짜 효과성이 있을 때 교육비를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막 스타 강사 불러가지고 뭐 몇천만 원 주고 불러서 뭐 연예인 같은 분들 불러가지고 그런 강연 시장이 죽었죠. 왜? 뭐가 떨어지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거꾸로 일반인 대상은 그걸 많이 합니다. 근데 조직에서는요. 이제는 안 불러요. 1,400, 1,500 쪽 불러보니까 어때요? 그냥 줄을 모아서 사진 찍고 가는 거야, 애들. 뭐, 김 누구 봤다, 김 누구 봤다 이러면서, 김 땡땡 소장님 봤다, 김 땡땡 원장님 봤다 이러고 어때요? 연예인 부른 거죠. 90분 어때요? 웃겼다가. 거의 뭐, 레크 수준이죠. 웃겼다가 들어놓으니까. 그 순간 힐링인데, 또 일하다 보면요.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방법론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때요? 조금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사람들의 근원적인 치유를 좀 하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상적인 게. 우리 상담하듯이, 코칭하듯이 어때요?
정기적으로 해서 가는 거죠. 대신에 전사를 하지 않고 특정 계층만 해서 그 예산 줄여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부터 시작. 예, 프리드 니체가 한 말이죠. 제가 오늘 가보니까 데리고 온 분들이 다 실존주의 철학자네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왜 다니세요? 같은 동료들인데 왜 다니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어때요? 힘들어도 다니실 겁니다. 왜 다니세요라고 툭 던졌을 때 먹고 살라고요. 그죠? 첫 번째 이유, 생계의 수단. 만이 여러분이 그 회사를 다니는 이유라면 오래 못 가실 겁니다. 여기 말고도 좀 더 효과적인 생계의 수단이 있으면 옮기겠죠? 갈아타시겠죠? 근데 내가 이 조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면 서민들의 행복 지킴이 뭐 있을까요?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직업의식, 소모임의식, 사명감이 있으면 어때요? 못 떠나겠죠? 2번, 3번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강사를, 코치를, 또는 왜 이 업종을 선택했는지. 이거는 죄송한데 제 경험입니다. 한꺼번에 찾았다 안 찾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롤 모델, 내 생각하고 부합되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벤치마킹 하세요. 갖다 끌어다가 써놓으세요. 그걸 우리는 가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곱씹어 보세요. 내게 아니니까 이질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바꾸고 싶어집니다. 문맥을, 맥락을, 의미를. 이렇게 수십 번 필터링을 하다 보면요, 내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저희 사명은 이렇습니다. 개인과 조직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성취하도록 조력하는 코치이자 촉진자가 되고 싶은 게 제 사명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명이 나오진 않았어요. 한 15년 걸린 것 같습니다. 좋다는 말은 다 땡겨가지고 만들어봤는데 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뺐다가 넣었다가 문맥을 다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사명은 진짜 제 거가 됐겠죠. 한 20년 갈고 닦았으니까. 여러분은 그 업을 왜 하고 계십니까? 여기 팀장님들은 왜 지금 이 회사에서 20년 다니고 계세요? 갈 데 없어서?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월급이 괜찮으니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더 많이 주면 되겠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쉽사리 뽑히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팀원들에게 심어주셔야 될 메시지죠. 이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다니는 이유, 이 업을 해야 되는 이유, 뭐 해가지고 월급 많이 바꿔줄게, 인센티브 많이 바꿔줄게, 뭐 승진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이 직업에 대한 가치, 의미를 좀 부여해 주셔야 여기 계신 팀장님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여러분이 청춘 바쳐서 만들어 놓은 이 회사를 지켜나갈 거라는 겁니다. 발전시켜 나갈 거라는 거죠. 그게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필요하다. 왜 내가 여기를 다닐까? 뭐 나는 직장이 없는데요, 또는 프리랜서인데 하시는 분들은 그런적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죠?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이 강사라는 직업을 할까?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 그죠? 오기 싫은데 와서 교육받아야 되고, 변 대표 온다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고, 또 그죠? 또는 어때요? 죽어라고 생전 독서해야 되고, 가기 싫은 대학원 가야 석박사 해야 되고. 왜 될까? 찾아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뭔가 보이실 겁니다. 삶의 의미죠. 가치죠. 내 직업의 대입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개의 단어. 스킵을 할게요. 뭐 긍정적인 태도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자유의지, 그죠? 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시작. 그러시죠? 여기 직장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맞으시죠? 네. 아침에 가서 뭐 할 게 있으면 어때요? 뭐 그래서 뭔가 마무리 짓거나 뭔가 계약서 쓰거나 이럴 때는 어때요? 출근할 때 즐거워요. 즐겁죠?
오늘 가서 또 뭐 하지? 또 어디 가지? 갈 데 없는데 지점장 눈치는 보이는데 이러면 어때요? 출근하기가 싫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계신 관리자분들이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할 수 있는 골 세팅, 목표를 좀 만들어 주세요. 꼭 성과 내는 목표가 아니어야 됩니다. 즐거운 목표. 오늘 출근해서 팀원들에게 서로 상호간에 칭찬 한마디씩 해라. 감사한 얘기 있으면 좀 전해봐라. 그죠? 또는 뭐 누가 만나봐라. 뭐 해봐라. 기타 등등. 이걸 어때요? 팩트 체크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커스. 우리 회사, 우리 팀의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때요?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코칭에서 목표 좁히기라고 그러죠. 좀 집중해서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어라인. 팀장님과 팀원들 어때요? 어라인먼트. 여기 차 운전하십니까? 뭐 있어요? 힐 밸런스 맞추는 거. 힐 어라인먼트. 좌우 힐 어라인먼트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시속 한 80km 넘으면 어때요? 핸들이 웅 떨립니다. 빨리 못 달려요. 그래서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단어를 표현하라면 어라인이 제일 중요하죠. 사장님과 경영진들과 직원들 어때요? 어라인먼트. 팀장님과 팀원들의 어라인. 이게 정확하게 단방향으로 정렬되지 않으면요. 조직은 흔들립니다. 두두두두두두두 흔들려요. 80km밖에 안 달렸는데 핸들이 흔들려서 속도를 못 냅니다. 그럼 어때요? 야, 줄여.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러면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체크도 해보셔야죠. 어떤 거? 지속적으로 우리가 잡은 골 세팅, 비전, 미션의 키 리절트 값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 온라인 잘 되어 있는가? 나의 행위가 우리 팀의 행위에 부합되는가? 우리 팀의 행위가 우리 부서의 목표와 부합되는가? 우리 부서의 목표가 우리 회사의 목표와 부합되는가? 우리 회사의 목표가 우리 그룹사의 목표와 온라인이 되어 있는가? 항상 체크하고 잘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거기에 맞는 우리가 KPI 행동 지표를 하고 있는지 이게 어때요? 결과값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모티베이션을 더 주고 있는지 우리가 스트레칭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치 역할을 증진시켜서 큰 목표를 좀 주고 있는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오늘 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오늘 일 마치고 친구 만나서 치맥 한 잔 꺾을까? 집에 가서 좀 쉴까? 어제 못 본 넷플릭스 그거 시리즈 마저 볼까? 좀 저녁에 드라마를 볼까? 스토피아 가서 특강을 들을까? 중에 어때요?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죠? 아닙니까? 보세요. 그리고 어때요? 그 내가 선택한 우선순위의 행동이 내 2024년 우리 회사의 1인 기업이니까 또는 어때요? 내 인생의 골과 또는 비전과 또는 키 리절트 값과 어때요? 온라인 방향성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 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런 행위들 어때요?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죠. 책 읽고 있냐? 공부하고 있냐? 강의 듣고 있냐? 콘텐츠 개발하고 있냐?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냐? 홍보 잘하고 있냐? 체크해 보셔야죠. 잘 되고 있으면요. 순항 중, 안 되고 있으면 어때요? 궤도를 정립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혼자 있으니까 뭐 투명하게 공유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회사 같으면은. 이게 또 안 되면 또 어때요? 동맥경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너무 쫀쫀한 목표를 잡고 있는 건 아닌지. 프리랜서 강사들이 한 10년 차가 지나면요. 저한테 그런 고민 상담을 합니다. 이제 로컬에서 강의 잘 안 들어온대. 그리고 자꾸 멀리 나가야 되는데. 체력도 안 되는데. 그리고 더 젊고 말잘하고 센스 있고 젊은 친구를 축 치고 올라온대요. 불안하답니다. 내일 모레 50, 나도 늙었다고. 내일 모레 50이라고. 대표님 어떠세요? 왜 그렇게 힘들고 불안할까요? 이 부분이요. 롤. 역할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10년이 지났으면은 한참 선배님이잖아요. 선배 강사 입장에서 어때요? 분명히 후배들에게 해야 될 새로운 롤들이 있을 거고 뭔가 있을 건데 계속 박스에 갇혀서 강사로서의 롤,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10년째, 20년째.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때요? 젊은 친구들과 경쟁을 하니까 피 튀기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경쟁도 안 될 수 있죠. 훨씬 더 감각적이고 훨씬 더 쉽게 설명하고 특히 신입사원들 교육할 적에는. 근데 요즘 신입사원 보니까 이모 소리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지. 롤을 증진하지 못하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할을 증진하면요. 할 일이 많아집니다. 새로운 목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인사이트, 인문학에서는 지평이 넓어진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1번, 2번. 어느 회사가 잘 나갈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이걸 그냥 HR에서는 그냥 저희 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단방향 정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방향 정렬. 근데 의외로 이런 조직 많습니다. 가보시면요. 다들 열심히 해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배가 안 나가요. 한 6개월 지나면 지금 8월 달이죠. 열심히 8개월 동안 노를 저었는데 배가 안 나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이래? 하고 어때요? 젓고 있던 노를 놓고 쳐다봅니다. 이때부터 불평불만이 생기죠. 우리는 매일 야근하는데 저 부서는 땡하고 퇴근하네? 우리는 주말에 나오는데 저 부서는 주말에 안 나오네? 우리는 진짜 잡담 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쟤들은 놀면서 일하네?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배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망조가 들었다고 그러죠.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비비불불을 많이 할까요? 비난, 비평, 불평, 불만을 많이 할까요? 저 뒤에 시계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들? 쳐다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앞에 이 보드마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에 있는 시계를,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벽시계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뭔 짓을 하는지, 화이트보드에 뭐가 적혀 있는지, 스크린에 어떤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지 전혀 안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쵸? 근데 저 벽시계에서 눈을 떼는 순간 스크린도 보이고 화이트보드도 보이고 강사인 저도 보일 겁니다. 왜 비비불불을 할까요? 내 인생의 목표에서 눈을 뗀 순간입니다. 동의하시겠어요? 내 인생의 목표를 쳐다보고 있으면요. 저기만 보고 갑니다. 남들이 뭘 하는지 안 보여요. 왜? 나 저리로 가야 되니까. 근데 어때요? 저기 손을 떼는 순간 니는 왜 노 안 잡고 있는데? 니는 왜 야근 안 하는데? 니는 왜 설렁설렁 하는데? 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앉아서 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요즘 왜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있을까? 목표에서 눈을 뗐기 때문입니다. 아! 큰일 났고. 떼고 있구나. 또는 왜 우리 팀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있을까? 목표에서 눈을 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동서남북 방향 잡으시고 온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협업해야 될 그들과. 네가 생각하는 동쪽이 어딘데? 내가 생각하는 동쪽이 이쪽이야. 빨리 단방향으로 어라이먼트를 하시기 바라요. 골 세팅을 좀 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푸시고요. 쉐어 밸류가 됐으면 가치 공유를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1, 4, 7, 10 항상 하지 않습니까? 시무식도 하고 어때요? 1분기 결산, 2분기 결산, 전반기 결산, 3분기 결산, 그죠? 연결산 하면서 어때요? 계속 온라인 하고 있죠? 주간 회의, 월간 회의 하면서 어때요? 계속 온라인 하고 있죠? 팀장님들 주간 회의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온라인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조직은 힘들어진 거예요. 저 그만둘래요, 점장님. 왜? 목표에서 눈을 뗐거든요. 그럼 어때? 이거 말고도 많은데 뭐. 필요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잘못된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네가 대접해주고 싶은 대로 대접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좀 좋겠는데? 라고 물어보시고 어때요? 그 친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때요? 대접을 해주세요. 아, 난 돈 필요 없고요. 팀장 빨리 달아주세요. 점장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어때요? 야, 인센티브 줄게. 이러면 어때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너 빨리 우리 팀 만들어가지고 너 팀장 시켜줄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오늘 제 강의는 그런 강의가 못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읽지 맙시다. 해식은 업무의 땡땡이다. 뭘까요? 아, 이 옛날 사람들 많네요. 예, 큰일 났네. 예. 해식은 업무의 연장이다. 해식은 업무의 연장이다. 해식은 업무의 일부이다. 네, 옛날 사람들 동의하는 문장일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해식은 업무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죠? 자유의지에서 참석할 수도 있고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어때요? 해식은 업무의 연장입니다. 지점장님이 지점원들을 데리고 해식을 합니다. 근데 지점장님 입장에서 이 해식은 뭐라고요? 업무의 연장이에요. 업무의 연장. 일은 재밌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지점장 입장에서 해식은 어때요? 힘들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술 따라주고 고기 구워주고 어때요? 그래도 힘들었지? 뭐 얘기해봐라. 어쩌고 불만 얘기하면 어때요? 다 들어주고 그죠? 격려해주고 그죠? 캐시 끝나고 나면요. 다 일일이 집에 보내주고 잘 돼갔나 확인하고 그리고 어때요? 집에 가면서 아우 회식 끝났다. 아우 참 회식 진짜 힘들다. 이래야 어때요? 지점장님은 회식을 잘하신 겁니다. 회식이 너무 힘들다. 내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못하고 지점원들 얘기 다 들어주고 술 따라주고 고기 내가 다 굽고 그래야 어때요? 밑에 직원들이 뭐라 할까요? 점장님 회식 안 해요? 이런 얘기 나오지. 왜? 회식이 재밌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상사 눈치 안 보고 가니까 상사가 고기 구워주고 술 따라주고 비위 맞춰주고 공감해주고. MZ세대들은 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십시오. 회식 좋아합니다. 다만 여러분들하고 회식하는 걸 싫어하죠. 팀장님들. 왜 그럴까요? 그겁니다. 회식하면서 일 얘기하고 그죠? 모여가지고 야 따라봐. 야 고기 구워봐 임마. 야 먹고 야 노래방 가자. 야 백코러스 번호 눌러봐. 그리고 어때? 회식 끝나고 나면 힘든 거죠. 자기는요. 야 역시 이 맛에 회식하는 거야. 회사 돈 벅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팀원들은 회식하기 싫지. 팀장님 비위 맞춰야 되고 곤욕이죠.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회식 가면은 관리자가 주관자가 일을 해야 됩니다. 팀장님들 동의하시겠어요? 불만 있는 팀장님 몇 분 계시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풉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팀장님들은 공장장님하고 회식하십시오. 상무님, 전무님하고 회식하세요. 그러면 상무님, 전무님 접대하겠지. 어유 김 팀장, 박 팀장 뭐 그래 내가 고기 굽게 먹어라. 고생 요즘 힘들지? 요즘 MZ들하고 뭐 소통하기 힘들지? 전무님 말 마십시오. 야 옛날 정말 전무님 팀장 때는 그냥 날로 먹었습니다. 우리 정말 말 잘 들었잖아요. 기쁨 줬잖아요. 요즘 안 그래요. 그래.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집구석입니다.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을 몰라요. 99년 이후로 관리자 되신 분들이. 제 때만 하더라도 MTP라고 해서 관리자가 되면은 기본적인 매니저식 교육을 좀 했는데 요즘 어때요? 맨날 리더십을 교육하니까 용인술, 사람 부를 줄 모릅니다. 좋은 의미에서 사람을 쓸 줄 몰라요. MZ가 회식을 싫어한다? 웃기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 파자마 파티도 하고요. 밤새 술 먹고요. 예, 정말 재밌게 놀아요. 예. 회식 주관자는 업무 수행을 하라. 동의하시면 박수 한 주시기 바라요. 사람은 사람을 땡땡하지 않는다. 뭘까요? 예?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해하지 않는다. 이거 뭐 좀 무서우신 분들 많네. 사람은 사람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배신 많이 당해보셨네. 뭔 소리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두껍하게 배신합니다. 이런 눈빛들입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거죠. 흔히 사람은 사람을 배신한다라고 알고 계세요. 이 역시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인생의 첫 직장 들어가실 적에
아, 그 직장 들어가서 나는 3년 만에 나와야지 하고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아, 지금 이 마음처럼 대충 해야지라고 있어 하신 분 있습니까? 아, 내가 팀장 달고 나서 대충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지점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정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여기 계신 팀장님 어때요? 팀장 달고 나면은 야, 난 진짜 내 때 그 팀장처럼 안 한다, 내 진짜. 정말 인기 많고 우리 팀원들에게 진짜 자상하고 정말 능력 있고 이런 멋진 팀장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임 팀장 임명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들, 팀원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됐지?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 매 순간순간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할 적에 진심이에요. 최선이에요. 확실해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아, 나중에 얘 어려웠어요. 집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년 전에 채용할 적에, 얘는 3년 쓰고 집에 보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채용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는 어때요? 이 친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지점 키워가지고 서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음으로 어때요? 진심을 다해서 이 친구를 픽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뭐가 바뀐 겁니까? 빙고! 상황이, 환경이 바뀐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한 게 아니라고요. 상황이,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두 분 중에 이분을 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요. 왜? 얘가 말 잘 듣고 실적 좋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두 분. 네. 죄송해요. 예. 우리 회사 오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왜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까? 배신할 환경을, 상황을 만들었겠죠. 내가 좀 편했다든지,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든지, 그죠? 익숙해졌다든지, 배신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을 하셨겠죠. 왜? 여기보다 저희가 더 나았다든지. 처음에 입사할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3년 지나고 알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점보다 저 지점이 좋네? 이 회사보다 저 회사가 좋네? 그러니까 어때요? 환경이 바뀌니까 떠나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배신하고 간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있겠죠. 제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겠죠.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든지 같이 동업했다가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배신하고 개인 사업자 내고 뭐 있는 직원 데리고 나왔겠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환경이, 상황이, 또는 제가 어때요? 나태해졌으니까 관리 감독을 안 했겠죠. 그게 세상 살기가 편하더라. 그죠? 또 나쁜 새끼 저거 믿었는데 등떠리 칼꼬가 나갔다고. 그래 봤지 않습니까? 정신건강 안 좋아요.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하게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마시기 바라요. 회사가 어렵습니다. 팀원, 각 팀에 한 명씩 정리하래요. 올리래요. 많잖아요. 근데 그 명단에 내 이름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 우리 팀장님은 내가 없으면 불편하시거든요. 똑같은 능력이면 어때요?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 중에 어때요? 이 친구는 나가면 내가 힘든데. 죄송하지만 킵해 놓습니다. 그럼 뭐요? 내가 우리 팀장님이 나를 배신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배신한 사람도 배신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순도 100%의 배신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사시면 정신건강에 좋다. 그렇게 사시면요. 그렇게 증오스럽거나 원망스러운 인간은 어때요? 없어지겠죠. 아이고 뭐 그래. 여기까지가 인연인 같다. 그건 어때요? 내가 그렇게 좀 편해지니까 뭔가 좀 소홀했겠지라고 어때요?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친구가 더 나쁜 놈이지만 나도 뭔가 좀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다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원의 시작. 동의하시겠어요? 조직원의 의지에 의지하지 말라. 오늘 교육받는 이 학기원이 며칠 간다? 3일 간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3일 가는 열정을.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 열정이
지속될 수 있는 워크 프로세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이 지속될 수 있는 후원 환경을 만드시기 바라요. 뭐 저희 회사가 찾은 정답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조직 만들기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려면은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몇 년간, 27년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은 조직 몰입,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의식과 그 오르거니제이션 컬처, 조직의 문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조직 몰입은 뭐냐? 결국은 이제 워크 인게이지먼트예요. 일에 대한 몰입입니다. 세일즈 재밌네, 이거. 야, 이 강의 재밌네, 이거. 컨텐츠 개발하는 거 정말 재밌네? 이 일에 대한 몰입이에요. 두 번째, 책임의식.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책임의식 정말 중요하죠? 주인의식, 책임의식, 소속감, 애사심. 자, 잘 들으세요, 강사님들. 제발 부탁인데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논하지 마시기 바라요. 요즘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장이 가지고 있죠. 지회사니까. 우리는 난 사장 아닌데 뭐 자꾸 우리 보고 뭐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책임감과 중요식을 가지래요. 사장 시켜주면은 생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혹시 이런 강의를 하신다면은 제발 부탁인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에 대한 책임감일까요? 내 일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위탁과 수탁 관계에서 니한테 일을 맡겼으니까 어때요? 최소한 어때요? 월급 받는 만큼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감은 어때요? 가져야죠. 나몰라 하시면 안 되고. 이해되십니까? 네가 고객 접점 업무를 하니까 어때요? 고객한테 친절하라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네가 관리자니까 네 팀에 대해서는 어때요? 사장 마인드로 네 팀 직무 관리를 하라고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잘 나가는 조직의 경쟁력, 저는 제가 찾는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학습력, 빨리 배워요. 조직이, 회사가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강소기업은 보면요,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요, 구성원 자체들이 조직이 보니까 학습력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여기 강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나가는 강사님의 특징, 빨리 배웁니다. 빨리 적응해요. 그리고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되게 주도적입니다. 자, 조직 몰입 세 가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컨설팅 영역에서 보면 경제적 몰입, 가치적 몰입, 정서적 몰입. 경제적 몰입 뭐요? 그만두고 싶은데 뭐요? 아씨, 월급이 많네. 그죠? 딴 데보다 못 나갑니다. 가치적 몰입. 마찬가지. 이게 참 괜찮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정서적 몰입. 회사와 나를 약간 동일시하는 이런 것들이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워크 인게이지먼트. 여러분들, 이게 반대되는 말들이 어때요? 워크홀릭. 일 중독과 일 몰입하고 구분을 좀 하시기 바라요. 여기도 강박이 있으신 분들. 일을 안 하면 어때요? 뭔가 불안해요. 강박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주말에 출근 안 하면 어때요? 뭔가 불안해. 쉬고 있으면 어때요? 불안해요. 이건 뭐예요? 워크홀릭입니다. 근데 어때요? 반대, 긍정적인 의미에서 워크 인게이지먼트가 있어요. 일이 재밌어요. 강의 컨텐츠 개발하는 게 정말 재밌고요. 주말에 교육받으면요, 막 힐링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 있죠? 강사님 중에도 그런 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수준이 맞는 강사들하고 어때요? 강의 컨텐츠에 대해서 막 대화하는 걸 어때요? 즐기시는 강사님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워크홀릭이 아닙니다. 강의를 즐기는 거지. 공부하는 걸 즐기는 거지. 찐들이죠. 찐 고수들이죠. 그런 분들은요, 경험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에 강하죠. 왜? 해봤으니까. 책만 읽고 강의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의 일은 시작. 동의하시겠습니까? 옛다 동기부여. 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옛다 동기부여 안 됩니다. 뭐요? 각자의 아까 보신 것처럼 우월성을 추구하고 싶은, 잘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민감한 동기 요인이 무엇일까를 찾으세요. 우리 팀원들은 뭘까? 보라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지점장님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또는 이 회사가 안정적이니까, 급여가 많으니까, 명예, 뭐 기타 등등 있을 거예요. 재밌으니까. 각자의 동기 요인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모티베이션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는 동기 요인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촉진을 시켜줬대요. 그 친구는 안 되지.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안 되지.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래요. 안 되지. 박수 한번 주세요. 그죠? 소한테 그죠? 고기 갖다 주고 사자한테 풀 갖다 주는 격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책임의식이라고 했죠? 성과를 내려면 책임의식인데, 책임의식을 키우는 방법 두 가지예요. 예. 일단은 인파워먼트입니다. 셀프 인파워먼트. 자기의 능력을 어때요? 능력을 증진. 인파워먼트가 증진입니다. 이 리더 강의하시는 분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위임, 권한 위임, 능력 위임 어때요? 델리게이션. 주는 거요. 인파워먼트 리더십은 증진 리더십이에요. 능력을 증진시키고 자기 자긍감을 증진시키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 보시고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때요. 롤, 일의 개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역할들을 뭐 하라고요? 증진시키라고요. 아, 설계사는 계약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 어때요? 역할을 어때요? 롤을 증진시키라고요. 팀장은 내 팀만 잘 챙기면 돼. 그래서 어때요? 증진시키라고요. 강사는 강의만 잘하면 되지. 싸가지 없으면 어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증진시켜 오시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할 일이 많아집니다. 목표가 많아져요. 그러면 어때요? 목표가 많아지면요. 조직 구성원들이 다이나믹해집니다. 역동이 일어나요.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대박이 나죠. 그 역동을 어떻게 익힐 것인가. 이게 관리자 역할 아닙니까? 여기 계신 팀장님들의 역할이죠. 이 정도 합시다. 예. 큰일 났네. 예. 뭐라고요? 조직 몰입. 이렇게 대입시키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일에 몰입할 것인가. 워크 인게이지먼트. 어떻게 하면 내 일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질 것인가. 또 가지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컬처. 이거 중요하죠. 죄송한데 저희들이 가보면요. 그 회사의 컬처 문화가 보입니다. 되게 미성숙한 문화가 있고요. 나쁜 의미, 좋은 의미 없습니다. 미성숙한 조직 문화가 있고 되게 성숙한 조직 문화가 있어요. 되게 성숙한 조직 문화에서는 서로 눈치 안 보고 상호 리스펙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면 교류 안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상호 수용력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감정 소진이 없고 에너지 소진이 없으니까 어때요? 일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보고 저거 말하면 또 기분 나빠할 건데, 지점장님 말하면 또 삐질 건데, 이러면 어때요? 하고 싶은 얘기 못 한다고. 그럼 어때요? 자꾸 이면거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구석 잘 되겠다, 그죠? 툭 터놓고 그런 건강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관리자라면 한 번쯤은 당연히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눈치를 계속 줍니다. 이건 찍어 넣어 보십시오. 공부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성숙 지표입니다. 소통은 정말 잘 되는데, 그죠? 말은 정말 잘하는데, 도통 이해 안 되는 인간들이 많아. 해결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관련된 기본 교육. 이거 안 돼 있는 회사 많습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 가보면요. 수명, 지시, 보고, 전달. 제대로 못하는 회사 많습니다. 안 가르쳤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원만하게 잘 되는데 어때요? 파벌이 되게 많아요. 또 봐라, 또 시작이다, 우리 팀장님. 왜 저러는데? 저 또라이 아니야? 빌런. 이런 얘기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요. 그 조직은. 왜? 직원들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좋고 좋은 사람 많고 소통 잘 되는 대로 그 회사가 잘 안 되는 이유 이겁니다. 지급은 능력이 떨어져. 그죠? 근원적으로 뭐예요? 아니 보험 설계사하면 어때요? 보험 상품에 대해서 어때요? 빠삭 해야 될 거냐? 근데 애는 참 좋은데 대화는 말은 참 잘 통하는데 무능력해. 미치고 환장하죠. 요 세 개는 잘 되는데 또 어때요? 회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하죠. 지 입장에서만 지점을 바라보나 자기 입장에서만 회사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꼬아 듣고 오해한다는 게 많다는 거죠. 가봅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것들을 좀 만들어 가보시기 바래요. 상호 리스펙하고 또 공정한 문화를 좀 추구하시고,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던 그 의지, 열정들이 어때요? 지속될 수 있는 어때요? 후원 환경, 뭐 멘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스템들, 스트럭처 시스템, 뭐 스텝, 스타일 이런 것들을 어때요?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때요? 직원들이 어때요? 안정 마인드가 아니라 어때요? 성장 욕구들이 많은 그런 회사의 풍토를 만드셔야 어떻습니까? 그 회사의 미래 비전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끝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experience, 경험이죠. 경험하시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시죠? 경험하시고 학습하시고 경험하시고 학습하시고 이 무한 반복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까지.